그죠? 그러고 그 다음 주에 육모 보고 그 육모를 풀어드릴 거예요. 그 목요일에 맞죠? 육모를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 풀어드린 날 교재 나눠 드릴게요. 다시 수업부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몇 번부터 43번부터 이거겠죠? 3번. 자, 이 문제 해봅시다. 자, 이 문제는 조금 기억이 나요. 이게 왜 기억이 나냐면은 어떤 학교가 이 문제를 그냥 기말고사 시험 문제 낸 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억상 기말고사 시험 문제 낸 학교가 송도고인지 송도고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랬어요. 이 문제가 쉬워요.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이해. 자,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자, 증가하고 미분 가능하다 했어요. 증가하고 미분 가능하고 43번. 자, f의 1은 1이고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는 4분의 5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가 해설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는데 선생님이 푸는 방식으로 푸는 걸 좀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 있는 문제는 다 내가 그냥 나만의 방식으로 푸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해설지랑 비슷한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왜냐하면 푸는 메커니즘이 같을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거의 확실해요. 웬만한 그 EBS에 나와 있는 풀이들은 웬만하면 다 식으로 조지고 있을 거거든요. 선생님 그래프를 좀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들로 가볼게요. 그래서 잠깐만. 그렇지. 문수가 없으니까 문수가 그대로 해야 되니까. 일단 해볼게요. 제가 다 해봤니? 어떻게 부모님? 그래프 그렸어요.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걸로 가볼게요. 재훈이가 정신이 못 차리고 있어요. 잠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한번 봅시다. 일단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fx에 역함수가 있대요. 증가함수니까 역함수 있을 수 있고 1 이상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의 2x가 2fx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함수인데 관계를 주어졌잖아요. 사실 제가 저거 말고도 원래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자, 이런 거 이런 함수 잠깐 보시면은 이런 함수들도 존재하잖아요. 제가 이런 함수 풀 때 어떤 얘기를 주로 하냐면은 일단 뭐 더하기 해볼까요? 앞에 이해도 상관없어요. 보여드리면은 이런 게 없으면 중요함수처럼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 함수를 좀 잡아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보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할게요. 맞죠? 이걸 보는 관점. 첫 번째는 선생님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데 야, 이런 앞에 있는 달려있는 거나 뒤에 더하기나 잠깐 제외해봐라. 그럼 주기함수지 않냐. 그러니까 얘는 2씩 움직일 거다 함수가. 근데 뭐 예를 들어 여기 앞에 2가 붙여져 있으면은 이 친구는 예를 들어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그 다음 차례는 2배에서 그려지는 함수가 될 거고 그 다음 차례는 4배에서 그려지는 거를 어떻게 해봐라? 1 같은 거 넣어봐서 확인해봐라. 그럼 F1보다 F3이 2배 더 크겠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관점도 보여드릴게요. 이 관점은 한 번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방금 전 설명은 많이 봤던 거고 두 번째 설명은 이 두 함수를, 이 F함수, 이 F함수를 완전 다른 걸로 보는 겁니다. 다른 걸로 보고 왼쪽에 있는 애를 항상 안에를 X로 만드세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애는 당연히 내가 X 대신에 X-2를 집어넣었을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잘 보세요. 같은 F라는 이름이긴 하지만 이제부터 해석을 이렇게 할 겁니다. 새로 나올 노란색 fx는 원래 있던 fx를 오른쪽으로 이만큼 움직이고 2배 할 거야 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이 해석 관점 진짜 중요해요. 한 번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들의 관계를 주면은 왼쪽에 있는 애를 무조건 fx로 만드세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은 자연스럽게 알아서 따라 변하겠죠. 그런 다음에 뭐 어떻게 하면
왼쪽과 오른쪽을 다른 걸로 보세요. 왼쪽에 있는 애는 새로 나올 함수로 보세요. 새로 그려질 함수라고 생각합시다. 왼쪽에 있는 애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애를 오른쪽으로 이만큼 움직이고 2배 하면 얘가 나올 거예요. 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문제는 더 쉽게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왼쪽이랑 오른쪽에 애초에 함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보기 편하죠. 근데 같은 F로 나와도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해석할 수 있으면 좋아요. 새로 나올 함수, 원래 있던 애를 이렇게 조지면 얘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좋아요. 해볼게요. 저는 지금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gx로 만들게요. 2f의 2분의 1x로 가겠습니다. x 대신에 2분의 1x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뭐라고 해석할 거냐? 새로 나올 이 함수는 원래 있던 함수를 x로 2배, y로 2배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 접근을 해볼게요. 저렇게 해석하고 접근을 해볼게요. 새로 나올 함수인 역함수 gx는 새로 나올 함수는 원래 있던 함수를 오른쪽 2배, 위로 2배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fx를 이제부터 대충 그릴 건데 지금과 같은 관점의 해석이 진짜 중요하긴 해요. 1부터 8까지죠? 그러면은 여기 1이라고 해볼게요. 1,1 할게요. fx를 먼저 그릴 건데 1부터 2까지를 제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약간 4분의 5 얘들아 잠깐만 여기 크게 그려볼게. 1,1 2,2라고 쳤을 때 이거 얼마야 이 값이? 2분의 3이네. 2분의 3이면은 4분의 6이잖아. 그럼 이제 4분의 5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라고 생각할게. 4분의 5니까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할게. (1부터 2까지)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잠깐 해볼게. 여기서 이제 2,2를 왜 지나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2,2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자, 내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f의 1이 g의 2잖아. 그치? 그러니까 g의 2는 2일 거 아니야. 그치? 역함수가 2,2를 지난다는 건 원래 함수 2,2 지난다는 거지. 같은 논리로 또 이번엔 2를 넣으면은 g4가 4잖아. 4,4 지난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는 8,8 지날 거야. 그치? 이런 논리는 일단 먼저 알아놓는 게 좋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fx, gx가 모두 1,1, 2,2, 4,4, 8,8 지난다는 건 정도는 나는 알아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해 볼게. 봐봐. 그리고 나서 fx 1부터 2까지의 그 넓이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형이라고 생각을 할게. 왜냐면은 사다리꼴 넓이가 4분의 6인데 1부터 2까지 4분의 5니까 좀 작아야 되겠지. 증가하면 작아야 되니까. 잘 들어봐. 이제부터 보자. 자, 이거 해석해 볼게. gx의 그래프는 fx의 어느 구간을 예를 들어 1부터 2까지만 보면 fx 1부터 2까지 구간을 2배 하고 y도 2배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원래 fx 입장에서 이 구간이 2배 되고 2배가 되면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네 둘이 x가 2배 되고 1부터 2가 2배 되면 2부터 4가 되고 그 다음에 1,1, 2,2, 2,2가 4,4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그게 gx 그림이란 말이야. 역함수. 그럼 너네는 봐봐. 이렇게 생긴 아래로 블록이 역함수 입장에서 그려져야 된단 말이야. 역함수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은 이렇게 그려지면 좋겠지. 역함수 입장에서 fx 같은 그림이 나와야 될 거야. 2배하고 2배하는 그림. 이해하셨어? gx 역함수이기 때문에 봐봐. 여기가 만약에 f였잖아. f였으면은 이 그림이 맞아. 이 그림이 맞지. 여기 있는 거 2배하고 2배 했으니까. 근데 이게 gx여야 된단 말이야. 역함수. gx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림이 어떻게 나와야 돼? 뒤집혀서 나와야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새로 그려질 이 g라는 친구는 fx 그래프가 2배 된 채로 그려져야 돼. 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지. 어서부터 어디까지? 2부터 4까지. 2부터 4까지 gx는 fx가 2배 그려진 그림이 보여야 되거든.
개 돌리면 gx가 fx 두 배 된 것처럼 그려지겠지. 그치? 이 부분의 디테일을 좀 챙겨주면 이 문제가 쉽단 말이야. 이해하셨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가 f일 때랑 g일 때랑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 이거인데 fx였으면 이거는 그대로고 여기가 fx였으면 아까 말한 알로블로 그림이 두 배 됐어야지. 근데 g가 그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g가 그렇게 그려지려면은 역함수인 gx가 그려지려면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지. 됐죠? 아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그림 누구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fx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네, fx만 그리고 있는 건데 gx 입장에선 나온다는 거죠. 다시 볼게요 이제. 똑같은 논리죠? 이번에는 2부터 4까지가 생긴 마당에 2부터 4까지의 그림이 현재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2부터 4까지의 그림이 두 배 되고 두 배 되면 원래 이런 그림인데 이걸 역함수인 gx 관점에서 이렇게 그려지게 보려면 고개 돌려서 gx가 이렇게 위로 블록하게 보이려면 fx 이렇게 생겼어야죠. fx 이렇게 생겼어야죠. 그래야 gx는 실제로 그림이 위로 블록으로 그려지고 있을 거예요. 한번 그려볼까요? gx를 제가 지금부터 파란색으로 그려보면은 gx는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럼 gx의 이 부분이 fx의 두 배 한 거 맞죠? 다시 gx의 이 부분은 fx의 이 부분 두 배 한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gx가 그려지려면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4,4, 8,8까지 잘 찍는 거는 애들이 해요. 문제는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친구들이 1,2, 2,2, 4,4, 8,8은 찍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gx라는 역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돼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걸 했을 경우와 못했을 경우로 갈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원래는 이게 아마 제 생각인데 EBS 그 풀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풀이에는 치환 적분을 활용해서 계속 치환해 가면서 여기 넓이를 구해나가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fx 그래프를 그려버리겠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1부터 8까지 이건 그냥 하면 되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1부터 8까지 x, f', dx를 그리라고 했을 때 당연하게도 그대로의 미분의 적이겠죠? 그래서 자 인테그랄 x, fx 1부터 8에서 빼기 인테그랄 자 이제 1부터 8까지 fx, dx 하면 되는 상황이고 우리는 이 넓이는 그림으로 구할 거고요. 이 넓이는 이제 그냥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8 넣으면 8 8 빼기 f1이 되겠고 이건 1이고 얘는 64가 되겠죠. 8이니까 자 이 친구요 구해봅시다. 1부터 2까지가 4분의 5래요. 그쵸? 4분의 5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넓이는 3에서 4분의 5 빼니까 4분의 7인가요? 4분의 7이죠 이 넓이는 이거 한 칸이 1이니까 그쵸? 4분의 7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넓이가 4분의 7이면 이 넓이를 오른쪽으로 x로 2배, y로 2배 하면 이 넓이 7이죠. 그렇죠? 자, 이 넓이가 4분의 7이면 x 2배, y 2배 했으니까 4배 되겠죠. 여기 7이면 여기 오겠죠. 그렇죠? 이 넓이가 또 2배, 2배 된 거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또 이제 이 넓이가 5면 2배, 2배 된 여기가 20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까지 구할 필요 없지만 이 넓이가 7이면 2배 된 이 넓이는 28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4분의 5 더하기 7 더하기 20이 바로 1부터 8까지의 fx 넓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초기 설명이 중요하고 식은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계산은 어려운 게 없어요. 4분의 5 더하기 7 더하기 20 한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세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틀리셨으면 연습 다시 한번 꼭 해보실 만한 문제예요. 괜찮은 문제입니다. 재밌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풀었어? 됐어요. 재현이도 잠이 좀 깬 것 같아서 이제. 네. 저는 근데 언제까지 그 맨 뒤에 그 구석 침대에 있을 거야? 네, 슬쩍 와야지. 가을 되면 야 지금 아직 여름도 안 왔는데 재훈아 아직 봄동물인데 가을 되면 온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아니 뭐
그치. 거절하지 않을 거지? 알았어요.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뭐죠? 한번 볼게요. 아니, 이 문제는 내가 몇 번 풀어봐서 기억이 나는 거고, 얘는 좀 기억이 없네요. 무슨 문제죠? 한번 보겠습니다. fx가 sin의 ax. 네. 뭔가 이게 다시 안 듣겠다 했는데, 여기 앉아 두 번째. sin ax 이런 문제인데요. 자, 가보겠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a분의 파이까지 fx dx가 이제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t가 0부터 1 사이고요. 0부터 1 사이인 이유가 있네요. fx가 6인데 t를 더하고 빼니까 네, 알겠습니다. 절대값 x 더하기 t dx는 인테그랄 0부터 3파이까지 얘들 어떻게 처음부터 아니다. 지금 지우면서 해야 되겠다. 절대값 fx t 절대값 dx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을 합을 구할 건데 위에 거 먼저 하죠. 뭐 이건 뭐 사실 sin x가 이미 0부터 a분의 파이까지가 이 한분홀이잖아요. 한분홀이. 그쵸? 그러니까 이 넓이는 근데 사실 a분의 2잖아요. 그렇죠? 이 넓이는 원래 2인 애를 a분의 1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a분의 2가 2분의 1보다 크려면 a는 양수라는 말이 없네요. 잠깐 볼게요. 얘가 양수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왜냐하면 잠깐 볼게요. 넘겨보면은 a가 일단은 4보다 작거나 같은데 a가 양수였으면 좋겠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a가 음수면 0부터 a분의 파이까지 뒤집혀서 그려지잖아요. a가 음수면 sin 뭐 마이너스 x 이러면 뒤집혀서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애초에 음수니까 2분의 1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a가 양수인 건 기본인데 제가 이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긴 했는데 양수이긴 해야 돼요. 0은 아니라고 했고 a가 음수. 네. 아닌가? 음수도 되긴 되는 거. 아, 얘가 음수면은 좀 범위가 이쪽이구나. 잠깐만. 0부터 a분의 파이까지 이거 접근하는 건데 그럼 거꾸로니까 음수 아니야? 안 되는 거 맞는 거죠? 네. 0부터 접근을 해야 되니까 거꾸로니까. 네. 아니야? 아니, 재훈이가 또 뭐라 한거 같은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 이상하다. 뭐 어떻게? 이쪽에 있어. 준서였어? 오케이. 그러니까 a가 음수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0부터 음수까지 접근을 하겠죠? 근데 0부터 음수까지 접근을 이 방향으로 하면은 음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클 수가 없는 상황. 따라서 a가 양수인 게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확인을 좀 해놓고 갈게요. 뭐 양수인지 아닌지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모든 a의 값을 합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 친구를 볼 건데 자, fx를 조금 올리고 얘는 조금 t만큼 내리고 0부터 3파이를 접근했을 때 절대값이어서 접근했을 때 같았으면 좋겠잖아요. 제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이 생각인데 잠깐 볼게요. 그림을 좀 그릴게요. 크게. 여러분들이 제 방식에 어떻게 제 방식을 어떻게 생각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난 이게 왠지 하고 싶어서. 자, 봐봐. 원래 sin x가 있어. 좀 크게 그릴게. 원래 sin x가 있는데 한 줄기만 그릴게. 일단 0부터 3파이면 내가 몇 줄기인지 모르잖아. 이런데 얘를 t만큼 올렸대. t만큼 올려서 그려볼게. t만큼 올리면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이게 이제 sin fx 더하기 t야. 절대값을 씌울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i는 이제 t만큼 내린 걸로 바로 그릴게. 난 라인에 맞춰서 그려줄게. 똑같이 t만큼 내렸어.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은 이 친구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 친구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 절대값 채우면은 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일단 얘네들이 서로 모양이 뒤집혀져 있단 말이야. 뒤집혀져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건 내 생각인데 잘 들어봐. 예를 들어 이 새끼가 주기가 엄청 커. A가 뭐 한 10분의 1이야. 주기가 그래서 20파이야. 20파이라고 치자. 주기가 졸라 커. 0부터 3까지를 접근을 하는데 여기 똑같이 라인 맞췄거든. 0부터 3파이까지 접근할 때 여기 3파이라고 치면은 당연히 값이 다를 거 아니야. 뒤집혀져 있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만약에 0부터 3파이가 하필이면 A가 딱 값이라 3파이가 딱 여기라면 여기가 만약에 0부터 3파이라면 이때 적분값이 같잖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친구의 주기가 3파이 끄트머리에 딱 맞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그래야 적분값이 같지 않냐니까. 이 친구 봐봐. 그냥 봐봐. 3파이가 애매한 중간에 있다고 쳐봐. 3파이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너네 알다시피 그러니까 이 친구의 주기가 아주 작으면은 이 그림이 반복될 거 아니야. 3파이까지 반복될 건데 결국 마지막 부분 그림이 얘라고 치자. 결국 마지막 부분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선이 쳐봐. 3파이가 여기 잘려봐. 그럼 마지막 부분의 적분값은 다를 거 아니야. 그렇지? 다 똑같이 오다가 마지막은 달라질 거 아니야. 결론이 그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가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 그림이 또 대칭형이다 보니까 이 그림의 마지막 끄트머리인 값이 무조건 3파이에 닿아야 될 것 같아. 이게 내 생각이야. 대충 이해하셨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주기가 a분의 2파인데 얘의 주기가 a분의 2파인데 a분의 2파이를 내가 n배 했을 때 이게 3파이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가 제 생각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이 친구가 주기계 딱 맞춰가지고 3파이에서 끝나야만 넓이가 똑같지 않냐 이거죠. 넓이가 항상 똑같아야 된다며. 모든 그 어떤 t값에 대해서. 저는 이런 마음을 좀 먹어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언제나 말했지만 항상 문제는 주기 대칭으로 푸는 거니까. 근데 이 문제가 다른 그 프리집에서 어떻게 되어 있을지 좀 상상이 안 가긴 해. 잠깐만. 이렇게 풀려나? 이거 같은 범위니까 넘겨 풀려나? 넘겨서 이거 빼기 이거를 그려볼래나? 잘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상 봐봐. 사인을 올린 거나 올려서 절대값 씌운 거나 내려서 절대값 씌운 거나 머릿속에 그려봤을 때 아무리 봐도 좌우대칭이란 말이야. 근데 이 좌우대칭의 나이가 어느 특정 부분 딱 잘라서 거기까지만 접근했을 때 같아질 리가 없어.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 친구의 주기를 n배 했을 때 딱 3파이에 끝나야만 되겠어 라고 접근을 해보면 파이를 지우고 우리가 a를 찾아야 되니까 a는 3분의 2 n이 될 거거든요. 근데 n은 자연수죠. 왜냐면 n이 바로 이거 주기 몇 개 간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쵸? n 자연수니까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12가 되게 분자가 4 이전까지니까 더하면 되지 않을까요? 3분의 2부터 3분의 12까지가 정답이 되지 않을까. 맞을 것 같은데 약간 3분의 12 얼마냐 그럼 2부터 12까지 더하면 1부터 6이 21이지 42네 3분의 42 나눠 떨어지네 14 답이 14 맞죠? 14 맞아요? 답이 14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러니까 마침 또 P분의 Q 이런 것도 없네요. 잘 방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항상 언제나 주기와 대칭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뭐 사인 코사인 문제인데 사인 코사인의 뭐 어떤 부분 접근, 치환 접근이나 아니면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서는 이 문제는 대놓고 약간 이런 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게 왜 미접근이냐 했더니 가번 접근 때문이구나. 사인을 접근해야 되니까 진짜. 이거 웬만하면 수 없는 문제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인을 접근하긴 해야 되니까 미접근에 들어있었지만 수 1에 대한 기초 지식이 훨씬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렇게 안 푸셨으면은 이렇게도 풀어보시는 게 좋죠. 이제 여러분들 슬슬 뭐 유평 보고 나면 생각이 또 바뀌시겠지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유평을 봤는데 수학이 좀 아쉬우면은 그때는 정신 차리시고, 아, 내가 웬만한 풀이를 좀 다양하게 알아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유평이 좀 아쉬운 분들이, 아, 내가 맞을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마음이 든다면, 네, 풀이의 다양성을 챙겨주는 게 좋죠. 그렇죠. 선생님이 또 풀어봤어요. 나번 조건 보니까 옆에서 빼가지고 그 뺀 거 그려도 되긴 하겠다. 근데 나는 뭐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긴 하고 이게 편하니까. 자, 45번 해볼게요. 45번은 제가 약간 몇 번 나올 때마다 졸라 강조하는 문제고 여러분들 당연히 맞았어야 되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근데 45번이 제가 기억이 좀 정확히 안 나지만 마지막 계산이 좀 들었긴 할 거예요. 그것만 제외하면은 이 문제의 컨셉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문제 한번 보면은 A, B는 양수이긴 한데 fx 식을 한번 볼게요. 진짜 개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제가 이번에 기출에밀에서 이 문제 찾으려고 했다가 이 문제를 기출에밀에서 빼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말을 못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 범위 문제이긴 해서 약간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기말고사 시험에는 그래도 일단 이 함수 분석하는 건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보세요. 함수가 나오면 그냥 내비두는 것도 좋은데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그냥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세요. 습관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 43번, 44번은 뭐 확인할 게 없었지만 얘는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보면은 보세요. 이 친구는 기함수죠. 네, x에다가 마이너스 x 넣었을 때 부호 바뀝니다. 기함수죠. 그렇죠? 이거 하나에다가 하나만 더하자면 문제에서 이 친구 역함수를 갖는다고 밑에 보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gx 정의하고 보니까 역함수가 정의됐죠? 그럼 역함수가 정의되면 일단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도 확인해 볼 건데 이 자식이 감소해요. a, b가 양수이기 때문에 결국 최고차항이 부호 음수거든요. 어차피 분모는 항상 양수이지만 최고차항 부호가 음수가 되니까 음수인 3차 함수꼴 따라가게 되면서 이게 감소합니다. 그럼 제가 감소하는 기함수의 이 친구의 역함수 문제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린 게 그냥 고정되어져 있죠. 이 기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감소하는데 역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 칩시다. 역함수가 그려진다 치면은 이 친구들의 이 교점 있죠. 교점 두 개는 y는 x 위에 있진 않아요 일단.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감소하는 것만 따지면 기함수 아니고 감소하는 거면은 y는 x랑 정가운데 교점이 딱 하나 만나고 나머지는 그냥 뭐 알아서 만나죠. 그쵸? 근데 이 나머지 두 교점은 무조건 이거죠. 서로 y는 x 대칭을 하고 있겠죠. 그쵸? 이런 상황이겠죠. 그쵸? 근데 하나 더 있죠? 더 중요한 게 뭐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피콤마 피겠죠. 그런데 거기에 기함수가 붙는다. 감소하는데 기함수가 붙는다. 가운데 있는 교점 무조건 0,0이죠. 기함수는 0,0을 무조건 지나야 되잖아요. 연속한다 쳤을 때. 뭐 얘 연속하잖아요, 지금 그래프가. 네, 분모 어디고 0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친구 무조건 0,0이고 얘네 둘이 뒤바뀐 거 and 심지어 a, -a 여기는 -a,a라는 기함수꼴도 따라간다 이거죠. 개 중요하다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소하는 기함수일 때는 애초에 교점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머리 골머리를 써올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문제를 풀면 존나 헬이죠. 근데 알고 풀면은 개 쉽죠 이제. 예전에 이제 식이 좀 복잡한 거 정도고. 야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내가 설명 그냥 했는데 예전에 많이 했는데 그냥 외워야지. 증가하는 기함수는 안 낼 거야. 증가하는 기함수 내겠냐? 안 낼 거야. 증가하는 기함수. 감소하는 기함수 문제 낼 거고. 자, 감소하기만 하면은 a, b, b, a 여기는 p, p 이거 0 아닐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기함수까지 붙으면 무조건 0,0에 서로 부호 반대다. 이거 말씀드릴게요. 근데 a라고 쓰면 안 되겠네.
지울게. 여기 설명을 그냥 했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이제 하면 돼. A 저기 문자 있었네. 가보자. 그러니까 gx가 뭔데? gx가 fx 마이너스 f의 역함수 x야. 오케이. hx는 뭔데? g에다가 f를 합성했어. 이런 거 쫄지 마세요. 원래 함수에서 역함수 빼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함수 감소하고 있고 얘가 그려지고 있을 건데 서로 뺐으니까 교점이 3개 나오는 상황일 거고요. gx는 교점이 만약에 3개라면 교점 중 하나는 무조건 0,0일 거고요. gx가 그렇죠? 내가 지금 f에서 f 역함수 빼고 있는 거니까 뭐 빼는 함수는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겠죠? 그렇죠? f에서 역함수 빼고 있으니까 졸라 어려운 거 하나 없다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G가 H0이네요. H0은요, H0 먼저 할게요. G에 F에 0이거든요. 근데 F0이 0,0 지나거든요. 0,0 지나야죠, 원래도. 그러니까 얘 0이죠? 근데 G0도 0이죠. H0 0이니까 우리는 G2가 0인 거 알았죠? 그럼 G2 볼게요. G2는 F의 2 마이너스 F의 역함수의 2가 0이라는 건데 이제부터 얘가 0이니까 그럼 얘네들이 같다는 건데 얘네 눈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는 점에 x는 2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2라고요. 마이너스 2겠죠 무조건 이제. 여기 마이너스 2,2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걸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첫 번째로 fx는 2, 마이너스 1을 지나서 이 식을 써놔야 되겠죠. 1을 넣으면 8a 플러스 2b 2 집어내면 5 앞에 마이너스 붙은 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없애주고 자 8a 플러스 2b 4a 플러스 b가 5죠. 이런 거 하나 얻었다는 거고 나머지 하나 남은 조건에서 없겠죠. 그쵸? b 빼기 a를 구해야 되니까. 그쵸? 이제 남은 조건 가볼게요. 남은 조건이 G'2가 G'2는요 F'2 마이너스 F 역함수 프라임에 있잖아요. G가 프라임이 저거니까 미분하면 되고 자 얘가 누구랑 똑같대요? 마이너스 5의 H 프라임이래요. 마이너스 5의 H 프라임이요. 잠깐만요. F 프라임 2에다가 G 프라임의 F에 있잖아요. F에 2는 근데 마이너스 있잖아요. 근데 G 프라임은 다시 곱해야 되겠네. F 프라임 마이너스 2 빼기 F 역함수 프라임 마이너스 2인 거잖아요. 그냥 식기사는 제가 쓸게요. 어려운 게 없으니까. 자, 근데 얘네도 어렵지 않아요. 이 새끼가 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면은 얘들아 일단 그 기함수 특성 잠깐 볼게요. 기함수 특성. 기함수는 알다시피 그러니까 점대칭 함수는 알다시피 이 fx 먼저 볼게요. 점대칭점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이 점들 있죠. 2와 마이너스 2. 점대칭 함수는 대칭되는 점에서의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봐봐요. 역함수인 gx도 점대칭이겠죠. 원래 함수가 원점 대칭인데 역함수가 원점 대칭이 아닐 수가 있냐? 얘도 원점 대칭이다 보니까 역함수도 2에서의 기울기 마이너스 2에서의 기울기 같다 이거죠. 점대칭 함수니까. 3차 함수에서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도 부를 게 이거죠. F 역함수의 2에서의 기울기 빨간색 기울기 빨간색 이 기울기 이 기울기가 지금 F의 2에서의 기울기랑 서로 지금 역수관계인 게 눈에 보이지. 그치? 그러니까 F2에서의 노란색 그래프 F2에서의 기울기랑 G란다. F 역함수 2에서의 기울기 역수관계거든. 그러니까 이거 F2분의 1로 바꿀게. F'이 2분의 1. 왜 그러냐고 하지 마라. 여기 F-2에서의 기울기랑 어쨌든 똑같기 때문이야. 자, 마찬가지야. 이거 F 프라임 2분의 1이겠네. 자, 이거 F 프라임 플러스 2라니까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2에서의 기울기나 2에서의 기울기나 똑같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쓴 거야. 그치? 다 똑같은 기울기고 역수관계고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자, F'2를 내가 K라고 두면 F'을 K라고 두면 K 빼기 K분의 1은
마이너스 5 곱하기 k 곱하기 k 빼기 k분의 1이 된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 풀지 말고 넘겨서 연립하자. 넘겨서 연립하면은 k 마이너스 k분의 1이랑 그 다음에 1 플러스 5k가 0이거나 이렇게 이제 연립이 되겠죠? 자 일단은 k가 될 수 있는 건 여기 1밖에 없잖아요. 마이너스 1, 1하고 마이너스 1. 이 친구는 마이너스 5분의 1이죠? 자 정신 차려야 될 게 k가 f'이잖아요. 감소하는 거니까 플러스 1은 제외합니다. 은근히 이런 거 좀 중요해요. 마지막에 은근히 감소하는 함수인데 플러스 기울기가 되게 맛있게 유혹을 하거든요. 이렇게 지워주셔야 돼요. 감소하니까 기울기 음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F'E가 마이너스 1이거나 F'E가 마이너스 5분의 1인 것만 찾으면 되겠죠. 그런 A, B의 조합을 찾을 거고 문제에서 A, B가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양수 뭐 같은 게 나오거나 아니면 하나가 음수 나오는 걸 빼면 되겠네요. F'E를 구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게 귀찮네요. 나왔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지우고 얘가 1인 거랑 얘가 5분의 1인 거 구할게요. 이 집어넣어서 여기 다 마이너스 달려있는 거 얘도 마이너스 원래 있었으면 그럴게요. 자 그럼 뭐 나오냐? 뭐가 나와? 둘 중에 뭐가 정답이니? 이게 정답이에요? 네. 볼게요. 얘는 왜 정답이 아니야? B가 뭐무수야? 일단은 그러면 위에 걸 한번 구해보죠. 5분의 1이 정답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2를 넣으면 5니까 25분의 CDA 플러스 B 곱하기 5 빼기 2배의 2에다가 8A 플러스 2이네요. 8A 플러스 2이 알려졌죠. 8A 플러스 2이 10이죠. 10 5 나눠주고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가 1이니까 5 넘어가고 넘어가면 13 이게 13이 나오게 되네요. 자 4A 플러스 B가 5였으니까 일단 A가 1 나오죠. A가 1 나오고 아니야 A가 1이고 B가 1인데 그러면 이게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죠. 왜냐면 서로 다른이라 했으므로 A, B가 똑같으니까 1번은 제껴야 되겠네요.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되겠죠. 5분의 1이 잠깐만요. 이거 빼기 8이 아까 여기 5분의 1로 간다 치면은 잠깐만요. 이게 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이게 1 돼야 되겠네요. 1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원래 여기 5분의가 있었고 이제 1 되면 되겠죠? 넘어오면 얘가 9가 되면 되고 그럼 다시 한번 4A 플러스 B가 5니까 이제 A가 2분의 1 나오겠네요. 이거는 A가 2분의 1이고 2분의 1이면 B가 3 나오니까 서로 다른 양수가 나오게 맞네요. 정답이 맞나요? 1 빼면? 네, 좋아요. 45번 문제는 설명이 짧을 수밖에 없었던 건 예전 설명들 때문인데 제가 예전에 기함수의 특성 그리고 감소함수의 특성, 역함수 관련해서 두 개를 따로 설명드렸고 두 아이가 짬뽕되면 얘네 점들이 졸라 쉽게 정해지더라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번 수능에 또 나오면요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개꿀반다가 아니라 상위권은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걔네도 맞을 거니까 너네도 이렇게 틀리지 말아야 된다 라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상위권이라는 건 여러분들 학교 말고요 수능 보는 애들이에요. 수능 보는 애들 상위권 티어는 감소하는 그 기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모를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자, 이걸 틀리면 막 좀 손해가 막심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46번 하고 싶지도 않아요. 오늘은 1, 2, 3번이 좀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괜찮네요. 풀기가 44번은 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풀고 싶은 대로 풀었는데
어쨌든 주기에 관련된 문제였으니까 4번. 아, 사실 3번 중요했죠. 그쵸? 네. 함수의 표기법 관련된 거. 그리고 쉬어가는 문제인가봐요. 쉬어가는 문제인 도형 문제 하겠습니다. 예, 뭐 도형 문제는 쉬어가는 게 맞죠. 아, 좀 조그맣게 그릴게요. 네, 요즘 수능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내잖아요. 그 삼각함수의 극한이 아니라 그 뭐냐 세타나 이런 걸 활용해서 도형을 만들고 지금 미분적 분하는 문제 많이 내요. 미분적 분,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P점이 이쯤에 있고 B점하고 A점이 있는데 여기 선 그려볼게요. 네. 그려볼까요? 일단 여기랑 여기는 그냥 그리는데 여기만 좀 직선으로 그리는 상황인 것 같죠. 얘만 좀 직선으로 왜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렸습니다. B랑 A고요. 네, AB는 2,0, 0,-2 반지름이 2니까 어디가 A죠? 어디가 세타죠? PA 여기가 세타네요. 이만큼이 세타. 세타를 좀 애매한데 줬는데 가봅시다. Q점이 0,6코사인이요. 이런 거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거 다 알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세타라고 할 때 여기가 A야. 그럼 이변 길이 알려줘. 그럼 A 코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거 다 손에 붙었죠? 제가 이거 맨 처음에 알려드릴 때는 그냥 이거야 돼 라고 했을 때 좀 어색하셨을 텐데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되죠? 그렇죠? 지금처럼 돼야 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거 설명드릴 때 뭐라 했냐면 얘한테 코사인을 곱해야지. 왜냐면 얘랑 얘랑 코사인 관계인 것도 맞는데 이 친구한테 코사인 곱하면 줄어드는 게 맞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코사인 값은 1보다 작기 때문에 곱하면 줄어들게 되어 있잖아요. 이 문제에서 Q점이 0,2 코사인인데 그럼 Q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내부에 있다는 거죠. 무조건 여기 내부에 있어야죠. 2보단 작아야죠. 2 곱하기 코사인이면 네, 2 곱하기 코사인이면 2보단 작아야죠. 아, 물론 음수 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알바는 아니고 그냥 여기 대충 그릴게요. 세타 대충 1사분면이라 하고 뭐 그림 봐도 일단 직각은 나오잖아. 그렇지? 됐죠? 그러니까 Q점이 원의 내부에 있구나. 요거는 좀 이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맞죠. 기본적인 얘기 잠깐 잡아봤고요. 어쨌든 코사인은 1보다 작으니까 이 앞에 있는 숫자를 줄여줄 거야. 이런 얘기고 반지름보다 작은 데가 없죠. 네, 근데 직선 BPN이 수준의 말 아니라고 할 때 BP요? 여기요? 여기다 수준의 말 얘기라고? 알겠습니다. 내렸습니다. 여기 R PR을 구하라고요? PR? 오케이, 알았어요. PR 길이 구하면 되죠. 사실 이 문제를 다 읽기 전부터 너무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지금 호 PB에 대한 원주각인데 그럼 이 원주각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름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죠. 어떤 문제를 풀던 원주각을 활용할 때 지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애매한 그림 세타를 찍자마자 이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이건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이거 제가 그려보니까 문제가 쉬워진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또 닮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뭐 하면 돼요? 심지어 자 여기 세타이면 여기도 세타가 닮음이니까 우리 지금 벌써 자 그러니까 PR 길이 구하려면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빼면 되니까 문제가 끝난 것 같아요. 빠르게 끝난 것 같죠, 그렇죠? 자 일단은 PB의 길이는 지름이 4죠, 4. 반지름이 2니까 4 사인 세타 4 사인 세타고요. 빼기 자, 요 길이 구할 건데 요 길이는 이 길이잖아요. 이 길이는 2 더하기 2 코사인이겠죠. 그렇죠? 2 더하기 2 코사인에 사인 곱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쉽네요 문제가. 네. 2 더하기 2 코사인 세타에 또 사인 세타 곱하면 될 일이니까 피하기 끝났습니다. 이거를 적분하라 했으니까 뭐 할 게 좀 없네요. 그렇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2세타로 정리할게요. 적분할 거니까 약간 배합 공식을 쓰겠습니다. 네, 맞죠? 인테그럴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2 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의 코사인의 2세타. 네, 정리가 되었고요. 이 친구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해주면 되는 거죠. 네, 맞죠? 네, 끝났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1 루트 3 3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이니까 루트 3 빼기 2분의 3 그러니까 1번인가요? 1번? 답이? 쉴 거야. 어서 차려봐. 한 시간 더. 네. 제가 쉬겠습니다. 다음 문제들도 한 번씩 보시고요. 뒷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니?